이번 시간에는 서효인 시인의 시 여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를 살펴보기 전에 서효인 시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인이자 출판 편집자인 그는 1981년 목포에서 출생하여 광주에서 성장했습니다. 2006년 시인세계 신인상으로 등단해서 여러 시집과 산문집을 펴냈습니다. 시집으로 소년 파르티잔 행동지침, 100년 동안의 세계대전 여수가 있고, 산문집으로 이게 다 야구 때문이다, 자랐어 우리 딸, 아무튼 인기가요 등을 출간했습니다. 김수영 문학상, 천상병 시문학상, 대산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시 여수는 서효인 시인의 시집 여수의 표제시로 시집에 제일 처음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시집은 애정하고 존경하는 아내에게라는 헌사로 시작됩니다. 이제 시 여수를 세 가지 열쇠말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열쇠말은 사랑하게 된 날입니다. 이 시의 화자는 1년에서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 도시를 사랑하게 된 날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년에서는 표정이 울상인 너를 사랑하게 된 날이 있었다라고도 말하죠. 그러니 이 시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 도시를 사랑하게 된 날에 대한 기록이고, 표정이 울상인 너를 사랑하게 된 날에 대한 회고라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존재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그 순간을 화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를 읽는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의미 있는 존재에 대해 몰입했던 시간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짧게 고대 역사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아티스 왕이 소아시아의 리디아 왕국을 다스릴 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혹독한 기근이 왔는데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재미있는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하루는 식욕을 완전히 잊을 만큼 놀이에 몰입하고 다음 날은 음식을 먹는 것이었죠. 이렇게 그들은 무려 18년을 버티는데, 그들이 몰입했던 놀이는 주사위 놀이, 공기놀이 등이라고 합니다. 기근을 잊을 만큼 몰입하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러한 경험을 시 여수의 화자는 소중한 너에 대한 추억과 회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개념 중에서 시간의 질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무엇인가 발생하게 만드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의미로 적용되는 주관적 시간을 의미합니다. 순간의 찰나일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긴 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카이로스로 시간을 바라보는 이들은 시간의 주인으로서 능동적으로 삶을 영위하려는 자세를 갖춥니다. 이들은 매 순간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힘쓰고 매일을 새로운 개념으로 열어가고자 노력하는 이들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에서는 시간의 양을 재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질적인 경험에 기초한 개념입니다. 책을 읽는다거나 산책을 하는 등 잠시 동안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 자신을 되찾고 우리를 조금 더 창조적으로 만들어주며 예기치 않은 무언가에 도달하게 해줍니다. 여수의 화자가 어느 순간 이 도시를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 것처럼요. 두 번째 열쇠말은 낮의 굴뚝입니다. 서효인 시인은 시집 여수의 뒷표지 글에서 여수는 처가가 있는 도시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밤의 바다보다는 낮의 굴뚝이 더 인상적인 도시였다, 회백색 매연이 쉬지 않고 도시의 하늘을 덮어가렸다 라고 하면서
여수라는 도시에서 첫인상으로 굴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시의 일련에서 그곳은 비를 머금은 공장에서 푸른 연기가 쉬지 않고 공중으로 흩어지는 곳이라서 흰 빨래는 내어놓질 못하는 곳입니다. 이연에서는 공간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이 도시를 둘러싼 바다와 바다가 풍기는 살냄새 끝에는 다시 바다가 나타나고 길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관련된 공간을 설명할 때 흔히 기대하는 아름답고 긍정적인 느낌의 표현은 이 시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화자가 구체적으로 경험한 느낌을 생생히 전달하는 시각, 청각, 후각적 심상의 시어가 사용됨으로써 시인의 여수는 누구에게나 평범한 이미지로 다가오는 도시가 아닌 너를 사랑하게 된 곳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있는 도시까지 사랑하게 된 시인의 사랑은 깊고 넓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속한 세계까지 살필 줄 아는 사람은 그가 살고 있는 세계가 처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집의 뒷표지 글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반성하는 시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쇠말은 무서운 사랑입니다. 1년에서 화자는 너의 얼굴을 생각 바깥으로 내보낼 수 없었다 라고 말하고 2연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너의 얼굴이 완성되고 있었다. 이 도시를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의 정체는 3년에 표현된 무서운 사랑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여수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우리는 여러 다양한 이유로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재치 있는 말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서, 독특한 취향 때문에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탁월함은 없지만 같이 있으면 위안이 되고 즐거워서, 없으면 공기가 허전해진다는 이유로, 둘러보면 반드시 찾을 수 있는 고마운 사람이라서 등 저마다의 이유로 그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랑은 그와 함께하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화가 폴 고갱의 삶을 통해 살펴볼까요? 폴 고갱은 고독과 빈곤 그리고 질병에 시달리며 짧은 생을 살다간 프랑스의 화가입니다. 사랑하는 딸 알린느가 죽자 충격으로 인해 반년간 그림을 그리지 못했지만 자살을 결심하고 죽기 전에 그림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4m의 폭을 가진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가 바로 그 대작입니다. 그림은 타히티를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작품이지만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순간들, 탄생과 죽음에 이르는 과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일상이 더 풍요롭기를, 따뜻하고 밀도 있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일상은 지혜와 지식, 건전한 태도와 관점을 지니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소들은 대개 처음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이나 사물, 인물들로부터 얻어진 것입니다. 스타일, 태도, 언어, 습관, 신념 같은 대부분의 개인적 삶의 방식은 자신이 아닌 바깥으로부터 끼쳐진 영향에 의한 결과물입니다. 시 여수도 너에 대한 사랑으로 기억되는 공간이지만 삶의 과정이 녹아들면서 여수라는 공간 자체가 영원한 사랑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하게 된 날, 낮의 굴뚝, 무서운 사랑이라는 세 가지 열쇠말로 시 여수를 살펴보았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감상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세 가지 열쇠말로 열어보는 문학 이야기 여수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